자, 288페이지.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문제도요, 무조건 나오겠죠?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협회 설립 과정, 공제사업, 그 다음에 최근에 운영위원회, 우리, 무슨 회, 그럼 왠지 국토부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2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협회 설립입니다. 협회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뭐죠? 기본적으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우리의 권리를 찾아보자. 이런 개념이 될 것 같은데요.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법에서 아예 정해놨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죠? 여러분들이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자격증을 받으셨어요. 협회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없죠. 그죠? 협회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업을 하셔야 돼. 개업이라는 건 뭐예요?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무계획을 이수를 하고 등록을 하셔야 돼요. 등록을 하시게 되면 협회에 가입이 가능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협회에 가입은 의무인가요? 네, 협회 가입은 안 하셔도 상관없죠. 근데 협회에 가입해서 협회비를 내시는 게 여러모로 훨씬 이익이세요. 나중에. 그래서 협회에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그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협회에서 뭘 할까요?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협회원들을 보호하겠죠? 보호한다. 보호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협회에 있는 주요 당직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협회에 높으신 분들은 정차로 다니시겠죠? 그죠?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유리하게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뭘까요? 중개 보수에 대한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중개 보수,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업역, 그죠? 업무 여백의 확대 및 중개 보수의 현실화, 이거를 협회에서 요즘은 가장 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협회는 협회비나 이런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돈이 되나요, 안 되나요? 크게 안 되겠죠. 협회비 많이 얻을 수도 없고. 협회에서 하는 것 중에 중요한 파트는 뭔가요? 공제사업. 그죠? 공제사업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보험료잖아요. 보험료 어때요? 1년 딱딱 치다면 어때요? 매년 들어오죠? 매년 들어옵니다. 매년 들어와서 그게 뭐가 돼요? 물어줄 경우보다는 안 물어줄 경우가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공제사업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을 하고 그걸로써 협회원들의 권익을 더 보호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협회는 기본적으로 법인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이고요. 협회를 설립을 할 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0명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을 하고 창립 총회를 한다. 즉 300명 이상이 모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관을 작성을 해서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한다. 그죠? 그러면 300명 발개인이, 그죠? 300명 이상 모여서 으쌰으쌰 한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정관을 작성을 합니다. 그죠? 정관을 작성하고 제일 중요한 건 창립 총회입니다. 창립 총회는 몇 명이죠? 300명? 300명은 발기인이었고, 그죠? 창립 총회는 600명이죠? 600명, 600명이 100명, 20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뭘 받아야 돼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인가를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설립, 등기. 그죠? 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단계를 거치면 협회가 만들어지고요. 협회는 법인이라 했죠? 기본적으로 설립, 등기란 얘기는 여기 법인이란 얘기고요.
협회는 누가 모이는 거라 그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모이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람이죠. 그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법인 중에서 뭐다? 사단법인. 그죠? 그래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회는 누가 지도감독을 할까요? 주체가? 누군가는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죠? 국토부에서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할 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죠?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서 넘어가셔서 289페이지요. 협회는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협회는 하나만 되나요? 여러 개도 가능한가요? 여러 개도 가능하다. 현재는 협회가 몇 개다? 2개다. 그죠?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그리고 새대한공인중개사 협회 2개가 있습니다. 새대한은 옛날에 대한이었는데 대한하고 한국하고 합쳐져서 한국으로 갔는데 그래서 항공, 뭐 대공 뭐 이랬었어요. 다시 떨어져 나왔어요. 떨어져 나와서 새대한 이렇게 해서 2개가 있습니다. 하죠? 네, 2협회에서 다 하죠. 네. 공개사업이 제일 좋은데요. 그 다음에 협회의 성격은 쭉 나옵니다. 비영리법인이고 사단법인으로 총회를 두고 사법인이고 공법인이 아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협회는 친목단체는 아니겠죠? 재단법인 더더욱 아니겠죠? 돈이 모인 게 아니죠? 조합도 아니고 공법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요. 넘기실게요. 그래서 설립을 할 때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들은 정관에 서명란이 난다. 그죠? 300명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을 하고 창립총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고 설립인가를 받고 그죠? 설립 등기를 한다. 설립 등기를 하고 나서요. 협회를요. 조직화 시켜야 되겠죠? 그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서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지방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전에는요 서울에만 주된 사무소 본점을 둬야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상관없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 있죠? 신림 쪽에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어요. 청룡동이에요. 거기가 이름이 바뀌어서 그죠? 그쪽에 있는데 협회는요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본회가 있겠고요. 본회가 있겠고 뭐가 있을까요? 지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회가 있습니다. 그죠? 본회야 전체를 총괄하는 거야. 그렇다 치고요. 지부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광역자치단체죠?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뭐예요? 시도. 그죠? 지회는요? 네? 시군구. 그죠? 시군구. 등록관청이죠? 맞죠? 그러면 지회는 등록관청이니까 청주에는 지회가 어디가 될까요? 대전 서구는 지회가 어디가 되나요? 대전 서구니까 대전이 지부. 그죠? 서구가 지회. 이렇게 되겠죠? 청주는 지부가 어디예요? 충북 지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청주에 충북 지부가 있는데 충북 지부가 제천, 충주, 청주 이렇게 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제천은 등록관청이 제천시죠? 그러니까 제천시 지회 이렇게 되겠죠? 충주 지회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청주는 어때요? 구가 있죠? 구가 있으니까 청주 지회가 되겠어요? 아니죠? 각각 구에 대해서 상당 지구, 상당 지회, 흥덕 지회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지회는 우리가 등록관청이니까 등록관청은 구자 붙은 데는 무조건 등록관청이 구청이 된다 그랬죠? 전주, 완산구. 전주는 뭐예요? 기초자치단체죠? 완산구는 자치구가 아니라 행정구였잖아요. 그래도 거기는 구가 있으면 구에 지회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회, 지부, 지회 이렇게 나뉘게 된다. 그래서 협회가 이러한 지부와 지회, 그죠? 이런 걸 설치할 때는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될까요? 지부는 시도죠? 그러니까 시도지사에게 하면 될 것이고, 그죠? 지회는 어디예요? 등록관청이니까 등록관청에 하면 될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지도감독. 지도감독은 누가 주체다? 국토부 장관이 주체다. 그죠? 그래서 지부 및 지회에 해당하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행한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헷갈리겠죠? 지부, 지회는 당연히 어디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에서 할 것 같잖아요. 신고는 어디다 해라. 신고는 걷다 하지만 협회에 관한 모든 사항은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이 지도 감독을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협회가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회는 총회, 아까 사람이 모인 거니까 총회를 실시한다 그랬죠? 총회를 할 경우 지체 없이 동그라미 치세요. 총회가 끝나면 어떻게 해라? 협회에서 총회를 하게 되면 총회가 끝난 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라. 그죠? 넘기시겠습니다. 넘기시면 292페이지. 협회의 업무는 크게 공제사업, 그죠? 고유 업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업무에는 293페이지 위에 보실게요. 고유 업무에는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부동산 중개, 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회원의 자질 향상 및 지도 및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윤리원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업무 이렇게 가능하시겠습니다. 근데 6번에 보면 공제사업,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 회원 간의 상호 구조를 목적으로 한다. 공제사업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유 업무 다음에 뭐가 있냐면 수탁 업무가 되겠죠. 고유 업무는 결국은 뭐예요? 그 협회 자체가, 그죠? 누구를 위해서? 얘기 들어보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회원이죠, 회원. 그죠? 중개제도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면 회원 3개 붙어 있죠? 그러니까 협회라는 건 지극히 누구를 위한 거다? 회원을 위한 거다. 그죠? 회원이 누구다? 개업 공인중개사잖아요.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잘 생각해 보세요. 협회는 누가 만든 거야? 그죠?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만들었다는 건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협회의 자체의 고유한 업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협회는 고유 업무 이외에 수탁 업무는 뭐예요? 위탁하고 수탁하고 같은 말이죠? 위탁은 준 사람, 수탁은 받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위탁, 교육, 그죠? 시험, 위탁, 시험 시행, 위탁,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누군가 위탁한 것을 수탁했다,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협회에서는 아까 위탁한 교육과 시험 중에 어떤 거? 교육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협회는 업무 위탁에 의하여 위탁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교육 업무만 받아서 하고 있다. 그죠?
하지만 시험 시행 기관장으로부터 시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할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공제사업. 공제사업은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이다. 그죠? 공제의 개념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정리 한번 해보시면 공제는 내가 남을 위해서 드는 일종의 보험이다 라고 이해하시자 그랬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드니까 비용은 내가 부담을 하지만 결국은 누굴 위한 거예요? 거래 당사자를 위한 거죠? 그럼 거래 당사자에게 보험회사 즉 공제를 가입한 협회에서 먼저 그죠?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을 해주고 그죠? 나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공제사업은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이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근데 공제사업의 부도사업도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제규정, 공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공제에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제정을 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는 어때요? 이때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시겠죠? 승인은 뭐예요? 승인이란 말 자체는 내가 이러이러하게 사업을 할 겁니다 라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그죠? 승인권자가 확인해 주는 거죠? 사실에 대한 확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제를 하게 되면요. 공제 계약을 만약에 맺었다라고 할 경우 협회가 공제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고 공제금 얼마를 물어줄 거고 공제료, 공제금을 드는데 필요한 비용,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액의 실효 이러한 사항들을 정해놓고 그죠? 이러한 회계 우리가 협회 같은 경우는 비용이 들어오는 게 두 가지잖아요. 협회에 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죠? 협회비가 있죠. 그죠? 협회비가 있고 공제는 협회비를 받아서 고유의 업무에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제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거 받아놨다 원래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제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돈으로 물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공제를 들자라는 개념이 뭐예요? 여유 있을 때 조금 그죠? 돈 모아놨다가 누군가에게 큰일 생기면 도와주자라는 게 우리가 아주 가벼운 모임에서도 그런 식의 개념을 잡고 가잖아요. 공제도 그런 거나 비슷하죠. 여러 사람들이 낸 돈을 가지고 우선 물어주고 그죠? 우선 물어주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돈을 다시 메꿔놓기는 하는 거죠. 나한테 구상권이 들어오니까. 하지만 어때요? 다른 사람, 거래 당사자는 피해를 보는 게 아주 적죠. 공제에서 바로 물어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라. 이건 뭐예요? 공제사업에 있는 그 비용이죠? 어쨌든 공제비용하고 협회비는 따로따로 갈 건데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하는 세부 기준을 정한다. 즉 공제에 대해서는 회계를 어떻게 따로 관리를 하고 물어줄 돈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회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쓸 돈 분리를 해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비율, 공제사고 발생률이 있겠죠? 맞죠? 공제가 뭐 1년에 보통 몇 건이 발생을 하더라 라고 할 것이고 또 공제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1억까지 발생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발생률이나 평균 지급률, 지급액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을 항상 마련을 해둬라라는 거죠. 그래서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공제료 수입액은 뭐예요? 한 사람당 공제 드는 게 보통 얼마라 그랬죠? 20만 원 정도 된다 그랬죠?
그 20만 원이 되겠죠? 20만 원이 10명이 200만 원, 100명이면 2천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는 그 수수료의 얼마? 10% 정도. 그죠? 100분의 10 정도는 항상 준비를 해 놔라. 아시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총 수혜액은 뭐예요? 협회에 들어오는 돈, 총 돈이 되겠죠? 뭐 회비 같은 거. 그게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10분의 1 이상 정한다. 그래서 회계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의 회계로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고요. 책임준비, 아까 10% 잘 놔두라고 그랬죠? 그거는 뭐에 쓰는 거니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물어줄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혹시 협회에서 어떤 자금의 운영에서 그 책임준비금을 쓸 상황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는 그거는 어때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돈 같은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쓰려고 할 때는 누구의 협회는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시도지사, 등록관청 상관없죠? 항상 국토부 장관이에요. 설립도 국토부 장관이고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공제사업의 운영 실적 공시. 공제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공제가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회계년도가 끝난 후 몇 개월? 3개월. 295페이지죠? 3개월 이내에 읽은 신문 또는 협회 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라. 고시하지 않으면, 공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래서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감사 보고서,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그래서 협회 가입하시면 나중에 협회 신문이라는 게 있겠죠? 협회 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언젠가 한 번씩 딱 전체로 탁 나옵니다. 전체. 협회가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걸 공시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 사업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서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해라 라고 개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뭐 특별한 거 없겠죠. 이것도 과태료가 있다.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한 제재. 그래서 협회 임원. 그래서 이러한 규정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과태료 부분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실 거니까. 근데 지금 협회에 관한 건 지금 대부분 과태료가 지금 얼마죠? 계속 500만 원 나오죠? 그죠? 500만 원 정도. 협회는 계속 500만 원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기셔서 운영위원회 요거 중요합니다. 그죠? 요거는 법 위주로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해 두실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운영위원,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다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 그죠? 시행할 때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면 그죠? 할 수 있었죠? 무슨 운영위원회 우리 다른 법에서도 많이 나오죠? 공법에 보면 건축법에서도 많이 나오죠? 건축심의위원회, 시도에 두는 중앙건축심의위원회, 지방건축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행정기관에 있잖아요. 행정기관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위원회자만 나오면 어때요? 다 뭐 국토부에 있을 것 같고 협회는 기본적으로 잘 모르면 어디 찍어라? 국토부 찍으라 그랬죠. 그죠? 국토부랑 계속 관련이 있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는 어디다 둔다? 협회에 둔다. 아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건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나올 가능성도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동그라미 치세요. 박스에 297페이지 맨 위죠. 공제사업. 그죠? 공제사업 심의 감독. 그죠? 공제사업 자체를 심의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에다가 운영위원회를 둔다. 협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딱 정리가 되시죠? 공제사업을 심의 감독 협회에서 운영위원회.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뭐 블라블라 나오죠.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보험 쭉 이러한 전문가. 결국은 뭐예요? 부동산과 관련되고 금융 분야하고 관련된. 그죠? 금융이 지금까지 말이 잘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공제사업은 아니 여기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거니까 뭐에 관련 있어요? 돈하고 관련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금융 분야가 갑자기 어떤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또 공제는 보험의 성격을 간다 그러니까 보험도 나타나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까지는 부동산이니까 뭐 법률에 관련된 거,
세무에 관련된 거, 법무에 관련된 거 이런 것만 따졌잖아요. 전문가들 어쩌고저쩌고 할 때도 보면. 그죠? 근데 운영위원회는 뭐예요? 공제사업, 보험에 관련되니까 금융보험 부분이 여기에 껴들어 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분야의 전문가, 또 당연히 공무원이 들어와야지 뭔가가 지도 감독이 되겠죠. 그죠? 뭔가가 심의가 되겠죠. 그잖아요. 협회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해봤자, 그죠? 협회를 관리하는 건 지금 누가 국토부 장관이라고 했잖아요. 국토부에서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껴 들어와야 돼요. 공무원. 그 다음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 숫자 나오죠? 몇 명? 19명. 19명 이내예요. 19명 이내로 한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두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금융보험 분야가 좀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나 예산, 차입금, 예산 집행 쭉쭉 다 공제사업과 관련된 것을 심의하고 감독한다. 아시겠죠? 넘기시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나오니까 구성이 중요하겠죠? 아까 여러 부동산과 회계 추가로 된 건 금융, 보험 분야 전문가 19명. 그죠? 그거밖에 없죠? 어디에 둔다? 협회에 둔다. 그죠? 그 19명 얘기입니다. 19명.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을 하고 2호, 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그죠? 협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면 어때요? 협회에서 마음대로 하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뭐 하는 데예요? 공제사업을 그죠? 심의하기 위한 거잖아요. 공제사업은 좀 세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협회 업무 중에 그 이유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것도 새로 만들어져서 설치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으쌰으쌰 하면 어때요? 국토부에서 볼 때는 얘네들이 뭔가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총 19명 중에 3분의 1 미만이에요. 3분의 1 미만이니까 누가 협회 회장,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 선임하는 사람 다 어디 소속된 사람이에요? 협회에 소속된 사람이죠? 밑에 2호 또는 3호가 요거 그거예요. 협회 회장 2번, 3번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 선임하는 사람 3번. 그죠? 요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두 개의 사람은 전체 위원수의 얼마? 3분의 1. 그러니까 몇 명이 되겠어요? 6명. 그죠? 나머지 사람은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 지명하는 사람 1명. 19명 중에 1명만 있어도 어때요? 공무원 1명이면 국토부 장관이 볼 때는 그 공무원이 가서 다 잘 보고 오겠죠? 의견을 결정하려고 많이 들자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있다라는데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항목 원안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협회 회장이 추천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그죠? 대학 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현직에 있거나 재직했었던 자라. 그죠? 부동산 분야, 법률 회계, 금융보험 분야. 그죠? 여기 운영위원회만 금융보험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때요? 계속 변호사나 법무사하고 동급으로 들고 있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니까 자격증 따셔가지고 실무만 3년 이상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영위원회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실무교육도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개업하시고 나서요. 그 협회 있죠? 협회에서 강의하시려면 실무교육 3년 있으면 그냥 강의가 가능하셔요. 그러면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박사, 석사 3년 다 동급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금감원이나 아니면 금융기관, 은행이나 이런 데 되겠죠?
거기에 임원 이상으로 현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죠? 그 다음에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이런 건 좀 애매하죠. 그죠? 뭐가 되겠어요? 공제조합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협회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디에 있을까요? 협회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그죠? 다른 공제사업을 하는 은행, 이런 데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중요한 건요, 마 같은 경우는요, 시험에 어렵게 내면 좀 어렵게 낼 수도 있겠죠. 왜 그럴까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이렇게 하면 어때요? 틀리겠죠? 그죠? 지금 요 맨 밑에 건 어때요? 재직 중인 사람이에요. 반드시 세게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항 및 3호, 4호 위원에 따른 임기는 몇 년? 2년 1회 연임. 그죠? 그 다음에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임기. 그죠? 여기는 요 35의 2 있죠? 35조의 2.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명씩 있을 것이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으로 한다. 그 다음에 운영회의를 소집하면 쭉 나오죠.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간사 서기. 그죠? 회의록 작성. 그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의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게 299페이지죠. 맞죠?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죠? 지체 없이입니다.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틀리겠죠? 근데 우리가 다음 달 10일, 협회하고 관련된 거 왠지 좀 다음 달 10일 많았죠? 예? 그럼 반갑죠? 예? 반가우니까 맞다고 생각하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시험은. 그죠? 협회가 지회를 설치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지회는 어디다 설치하라 그랬어요? 시, 군, 구죠?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시, 군, 구에 설치를 하고, 그죠? 지부는 시도에 설치를 하고, 각각 시도와 시군구에다가 신고하면 되겠죠? 하지만 지도 감독은 누구한테 받는다? 국토부 장관. 그죠? 그 다음에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이면 연임할 수 있다죠? 1회에 하나요.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애매할 수도 있어요. 뭐 틀린 얘기가 아니긴 되지만, 뭐 임기는 2년이며, 뭐 그죠? 2회 하나에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는 절대 안 나오겠지만, 그죠? 그건 너무하죠. 그래도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되겠죠? 연임이 가능하다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느낌상 어때요? 왠지 현직이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안 될 것 같죠? 현직에 있으면. 그죠? 근데 법에 뭐라고 나와 있죠? 상관없죠? 그죠? 금융기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예요?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은 임원이에요. 그죠?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소비자원 아니죠? 금융기관이니까 아까 뭐예요?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예요. 그죠? 근데 밑에 소비자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현직에 있는 사람만 되는 거야. 골치 아프죠? 두 개를 좀 잘 비교를 해서 헷갈릴 수 있죠. 분명 나중에 헷갈리겠죠. 금감원 금융기관은 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자. 밑에 소비자단체는 어때요?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자.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맞는 건 뭐예요? 1번 맞죠? 니은 니글 니글 다 틀렸네. 그죠? 협회는 지회일 경우에는 시군구고 연임할 수 있고, 그죠? 현직에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장 제재 되시겠습니다. 제재. 제재는 많이 나오겠죠. 제재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법에 보시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301페이지. 그죠? 감독상의 명령 등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무원은 1항에 따라서 거래정보사업자나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라. 그러니까 쉽게 뭐죠? 감독하러 가는 거죠?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감독을 국토부 장관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국토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죠? 그러니까 자, 한번 보실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실 차리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운영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잘하나 못하나 어떻게 검사 나온다 그랬죠? 감독 나온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누가 나오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그죠? 등록관청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오면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필요성도 우리도 거꾸로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람들은 뭘 차고 와야 되겠어요? 이름표 나 누구임이라고 써놓고 와야 되겠죠? 당연히. 맞죠? 그래서 공무원은 증표를 가지고 다녀야 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할까요? 장부나 서류 같은 거 막 뒤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뭘 잡아내고 싶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위반 여부를 알고 싶은 거죠? 어떤 거에 대한 위반? 공인중개사법. 그죠?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와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정지 및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쫓아 나올 수가 있어서 서류를 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죠? 또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협회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건 뭘까요? 감독을 나오게 되면 공무원만 나온다 그랬어요? 아니면 같이 옆에서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옆에 누가 같이 다닌다 그랬죠? 협회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협회랑 친하게 지나면 어떻게 된다? 야, 오늘 너네 동네에 감독 나가. 연락 온다 그랬죠? 연락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문 닫아놓고 집에 간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동네에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문을 싸그리 다 닫는 날이 오면 그날은 뭐 하는 날이다? 단속하는 날. 협회랑 안 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협회랑 안 친하면 그 정보를 못 얻죠? 그러니까 오늘 단체로 다들 어디 갔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고 있다가 우리 집만 단속하고 없죠. 한공이야, 한공. 보통은, 왜냐면 아직은 그 세대안이 약해서 한국공인이 세죠. 보통 한국공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기득권, 그죠? 그 다음에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 인원이 많은 쪽, 이쪽이 더 아무래도 영향력을 더 발휘할 수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이게 서로 역학관계가 있는 게 뭐냐면, 협회도 기본적으로 협회원들이 있잖아요. 협회원이 얼마나 될까요? 9만 몇천 명 되죠? 대충 한 10만 명 되죠? 딸린 식구 따지면 한 40만 명. 맞죠? 한 40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40만 명, 인원이 제일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투표권 없는 사람 따져도 20만 명은 될 거 아니에요. 부부만 따져도 20만 명이잖아요. 그죠? 20만 표면 대통령 선거도 뒤집어지겠죠? 예?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깔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걸 얘기한다고 다 듣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협회에서 어느 정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의 뭔가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뉘앙스 자체 아니면 어조 자체가 뭐 협회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 광고 효과라는 게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협회를 무시를 못하죠. 대한민국에 있는 협회 중에서 가장 무시 안 당하는 협회가 있어요. 어떤 협회인지 아세요? 치과? 변호사협회? 약사? 협회 중에 제일 좋은 협회는요, 대한노인회입니다. 맞아요. 대한노인회는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깍듯합니다. 노인회가 제일 세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어때? 단합도 잘 돼요. 그죠? 단합도 잘 돼요. 와, 노인회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러면 다 그 말 듣죠. 쫙. 자, 넘기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상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다. 공인중개사 협회는 감독을 받는 입장으로 감독관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 왠지 느낌상 보면요, 협회가 뭔가 좀 높아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 무슨 협회, 협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되게 뭐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협회는 어때요? 뭐 우리가 깜볼대상은 아니지만 어때요? 협회는 기본적으로 뭐다? 내가 만든 거다. 아시겠죠? 내가 나의 동료들과 함께 만든 게 협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회에서 뭐뭐뭐 해라, 뭐뭐뭐 해라, 이런 식의 느낌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뭐예요? 협회에서는 우리가 합의한 걸 우리끼리 잘해보자, 으쌰으쌰,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런 느낌이지, 협회에서 기업공인중개사한테 뭐뭐뭐 하세요,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아시겠죠? 왜요? 협회 자체도요, 막 단속 다니고 이러면 옆에 쫓아다니면서 협회 뭐 사무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옆에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아니죠. 실제로는 거기 이거 폐 차고 있는 공무원이 중요한 거지. 옆에 쫓아다니면서 안내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협회는 우리 팀, 우리 편이야.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협회는 감독관자가 아니므로, 그죠? 어차피 협회도 어때요? 국토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감독상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감독권자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상 명령은 분사무소 소지지.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재미있는 시스템인 게 뭐예요? 몸통은 항상 어디에 있다? 주된 사무소에 있죠? 맞죠? 몸통은 주된 사무소에 있으니까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세종에 분사무소를 뒀다. 그러면 그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할까요? 분사무소가 소재한, 그죠? 그래서 우리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다 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다 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주된사, 강남구에 주된사무소가 있는 중개 법인이 세종시에다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다 해요? 안 낚이시네요. 강남입니다. 그죠?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근데? 강남에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지만, 세종에다 어떻게 한다? 통보해준다. 그 얘기했죠? 왜 통보해주라 그랬어요? 야, 너네 동네에, 우리 동네에 있는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내겠대. 라고 얘기해주라 그랬죠? 그때, 왜 세종시에다가 통보를 해주라고 했죠? 그렇죠. 관리감독은 누가 해야 되니까. 원래 따지면 등록관청에서 하는 게 맞겠지요. 근데 어때요? 물리적으로 분사무소가 멀리 있으니까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등록관청에다가, 그죠? 너가 관리 좀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감독 자체는 세종시에서 하지만 감독의 문제가, 감독을 해보니까 불법 행위가 있었어요. 그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은 어딜 잡아내야 되는 거? 분사무소 자체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다 내려야 돼요? 몸통에다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누구에게? 주된 사무소. 그죠? 주된 사무소 중개법인에게 하겠다.
302페이지에 1번 감독권자의 양갈로 2번이죠? 그래서 감독상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감독권자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청은 다를 수 있다.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상 명령은 분사무소의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더라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이 행한다. 그죠? 잡는 건 분사무소가 위치한 등록관청, 행정처분은 주된 사무소가 속해 있는 행정관청 등록관청이다. 그죠? 감독받는 사람은 대상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정보사업자 두 부류겠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도 감독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본은 개업공인중개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하고 개인 다 포함된 거예요. 그죠? 근데 무등록은 뭐예요? 무등록은 이 법의 테두리에 없지만 이 법으로 불법 옷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막 들어온 거죠. 맞죠? 공인중개사라는 옷을 입고 우리 법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의 중개업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막 들어온 거죠. 그죠? 이런 경우도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독상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범위, 그다음에 공무원증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감독상의 명령에 따른 업무보고, 자료 제출, 사무소 출입조사, 거부방해 이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그죠? 공무원이 막 들어오려니까 어떻게 해요? 막 밀쳐내고 문 닫고 가버려요. 그죠? 어떻게 될까요? 처벌받겠죠? 뭔 처벌 받을까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같은 경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 나오는데 조금 쉬었다가 그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